남편이 파병 간 사이 집안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든다. 방 안은 조용했다. 유진은 따뜻한 차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군복 차림의 그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휴대폰 화면엔 영상통화 연결 중이라는 글자가 떴다. 정우야, 오늘도 잘 지냈어? 잠시 잡음이 섞이고 남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여긴 아직 덥다. 너는 괜찮지? 유진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 아버님도 잘 계셔. 그녀의 시선은 텅 빈 거실을 스쳤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통화가 끝나고 유진은 무심코 불 꺼진 창문 밖을 바라봤다. 눈발이 희미하게 날리고 있었다. 멀리 골목 끝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는 준호였다. 사무실에서 늘 점잖던 그러나 말없이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퇴근길에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춥죠?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밖에 너무 춥잖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안엔 눈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함께 들어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부엌 불을 껐다. 찬물에 젖은 손끝이 떨렸다. 태식 아버님 오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그의 묵직한 구두 소리만 마루를 천천히 건넜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군인이었다. 유진은 급히 컵을 치우고 소파 위에 걸쳐진 외투를 정리했다. 그 안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준호의 냄새였다. 태식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 그리고 반쯤 닫힌 거실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숨소리. 그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조용한 거실, 흐트러진 쿠션, 식탁 위 2개의 찻잔. 모든 게 이상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유진은 마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늦게 오셨어요, 아버님. 드실 거라도. 됐다. 짧고 단단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다. 태식은 천천히 벗은 코트를 걸며 말했다. 오늘 날씨가 참 차갑더라. 네. 눈이 좀 왔어요. 응. 그런데 냄새가 낯설더라. 유진의 손이 순간 멈췄다. 컵이 작게 부딪히며 투명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찢듯이 울렸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다만 아주 깊은 침묵만이 있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 후 유진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 밖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었다. 유리 위로 번지는 온기가 그녀의 마음처럼 불안하게 떨렸다. 그리고 멀리서 군부대의 기상나팔이 울렸다. 밤은 그렇게 또 하나의 비밀을 삼켰다.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냉기가 식탁 위에 얹힌 김을 서서히 식혀갔다. 된장국 냄새가 퍼졌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없었다. 태식은 늘 그랬듯 정갈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시선이 조금 달랐다. 가만히 너무 오래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밥그릇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을 꿰뚫는 듯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아버님, 국 더 떠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됐다. 그 짧은 대답이 유진의 손끝을 얼게 만들었다. 태식은 말없이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진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짤그랑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찢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른 척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분노가 숨어 있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뛰었다. 태식은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덧붙였다. 군인은 냄새를 기억한다. 방아쇠보다 먼저 손에 남는 게 냄새야. 그 말 한 줄에 공기가 무너졌다.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다시 밥을 뜨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다. 다 식겠다. 먹어라. 유진은 젓가락을 다시 들었다. 국을 떠먹으려 했지만 숟가락 끝이 떨렸다. 된장국의 김 사이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그저 눈앞의 밥그릇만 바라봤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 흉터 위로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었다. 그날의 식탁은 오래도록 차갑게 식어갔다. 숟가락이 멈춘 자리에 말하지 못한 진심이 쌓여갔다. 밤이 깊었다. 거실 불은 꺼졌고 대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었다. 태식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담배 한 개비를 쥔 채 불을 붙이지도 버리지도 않은 채. 그의 눈앞에는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전깃불 그리고 고요히 잠든 집안이 있었다. 문틈 너머 유진의 방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불빛은 오래된 상처처럼 꺼지지 않은 채 살아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귀를 막아도 마음속에선 계속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의 문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낮은 숨소리.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그 소리에 유진은 몸을 움찔했다. 이불 속 손이 떨리고 입술 사이로 억눌린 숨이 흘러나왔다. 그분이 봤을까?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가슴이 점점 조여왔다. 그때 마루 쪽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툭툭. 군화의 리듬 같았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태식의 그림자. 그는 창문 쪽을 향해 서 있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유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전쟁터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유진은 숨을 죽였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는 건 자기가 한 일을 모를 때야. 그 말이 공기처럼 흘러나왔다. 그리고 다시 고요. 유진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는 보지 않았다. 태식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며 바람이 흩어졌다. 그리고 남은 건 방 안에 떠도는 그 말 한 줄뿐이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는 건 자기가 한 일을 모를 때야.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녹지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유진은 세탁기를 돌려놓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태식의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듯 묘하게 차분하고 무거웠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낡은 사진 한 장. 유진은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들이 서 있었다. 햇빛이 강하게 비치던 날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 그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준호였다. 아니, 준호를 꼭 닮은 사람이었다. 유진의 손끝이 굳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태식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사진과 그녀의 손을 동시에 스쳤다. 그건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내가 젊을 때 함께 복무하던 동료다. 닮았어요. 그 사람하고. 유진의 입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온 말이었다. 누구? 준호 씨요. 태식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그는 사진을 빼앗듯 가져가더니 천천히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사람이 닮을 수도 있지. 짧게 말하고 돌아서려던 그의 어깨가 잠시 멈췄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준호요. 사무실 동료예요. 그래.
그의 시선이 허공을 응시했다. 그 눈빛엔 오래된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겹쳐 있었다. 유진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이 집이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자신을 서서히 삼켜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닮았어요. 눈빛이요. 태식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남겨진 먼지를 천천히 닦았다. 그리고 그 손끝이 잠시 멈췄다. 마치 그 안에서 잊고 싶던 과거가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유진은 느꼈다. 그의 눈 속 어딘가에서 자신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밖에 눈발이 멎은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희미하게 밝았다. 태식은 방 안의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군 시절의 흔적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총기 수첩, 낡은 수통, 그리고 한 통의 편지. 노랗게 바랜 봉투에는 전우 정진우에게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 펼쳤다. 태식아, 전쟁은 끝났지만 내 마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때로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의 자신과 그 시절의 문장이 묘하게 겹쳐졌다. 유진이 문틈 사이로 조용히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잠이 안 오세요? 응.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편지로 돌아가는 시선.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다. 편지예요? 오래전 동료가 보낸 거야. 전쟁 끝나고 살아남은 놈들끼리 서로 무사하다고 주고받던 거지. 그분은 지금도 계세요? 아니, 그땐 다들 오래 못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을 버티며 눌러온 감정이 스며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봉투에 적힌 글씨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정진우라는 이름. 아버님, 이분 이름이 준호 씨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태식의 눈동자가 천천히 유진을 향했다. 뭐라고? 회사 사람들끼리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다고, 전사하셨다고요. 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편지 위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럴 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고백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편지 위에 잉크 자국이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날의 냄새가 정말 준호 씨 거였을까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불 꺼진 방 안엔 편지의 냄새만 남아 있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심의 냄새. 새벽녘이었다. 유진은 부엌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흐릿한 유리 표면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피곤한 눈, 메마른 입술, 그리고 어딘가 멍한 시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나야?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식이었다. 그는 새벽 운동복 차림으로 그녀의 뒤에 멈춰섰다. 유진은 놀라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돌아보지 마라. 거울 속 두 사람의 시선이 유리 표면 위에서 마주쳤다. 태식의 눈빛엔 분노도 연민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사람 얼굴이란 게 참 이상하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처음엔 미워 보이다가 어느 날 문득 닮아 있더라. 유진의 손이 거울 표면을 스쳤다. 손끝이 차가웠다. 닮았다는 게 누구하고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거울 속의 유진은 그의 아내 같았다. 젊은 시절, 전쟁 전에 잃었던 그 얼굴. 그가 사랑했고 끝내 지켜내지 못한 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내가 그녀를 닮았어. 유진의 숨이 멈췄다. 거울 속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엇갈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래서 그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태식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거울 위 먼지를 닦았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가락 끝과 겹쳐졌다. 유리 한 장 사이로 두 사람의 체온이 섞였다. 내가 본 건 죄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내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지. 유진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거울을 향해 속삭였다. 저도요, 아버님. 그 순간 거울 속의 빛이 흔들렸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어왔고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태식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만 자라. 오늘은 눈이 더 올 것 같다. 그는 돌아섰고 유진은 그대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유리 표면 위로 그들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따뜻한 숨결이 서려 있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이번엔 천천히 아주 고요하게 하얀 세상이 지방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유진은 라디오를 틀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어딘가 먼 곳의 목소리가 마음을 간지렸다. 오늘은 유난히 춥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마세요. 그 말에 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따뜻한 말이라. 혼잣말처럼 흘러나왔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실밥이 풀린 스웨터를 꿰매고 있었다. 바늘 끝이 실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눈길이 창밖으로 향했다. 마당의 감나무 위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기억을 덮어버리려는 듯. 그때 뒷문이 열렸다. 찬 공기와 함께 태식이 들어왔다. 두툼한 외투에 눈이 묻어 있었다. 눈이 많이 오네요. 유진이 말했다. 그래. 오늘은 그칠 생각이 없구나. 태식은 코트를 벗어걸며 잠시 라디오를 바라봤다. 그는 낯선 목소리로 말했다. 이 노래 옛날에도 자주 들었었지. 유진은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도 이 노래 아세요? 응. 내 시어머니가 좋아했어. 겨울마다 이걸 틀곤 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는 옛사랑 노래가 잔잔히 이어지고 있었다. 당신이 떠난 그날 눈이 내렸죠. 유진은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다. 하얀 세상, 그리고 느리게 떨어지는 눈.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눈이 이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태식은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대답했다. 슬픔도 처음엔 눈처럼 예뻐 보이거든. 그 말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음악이 흐르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그가 식탁에 앉았다. 유진이 내놓은 따뜻한 차 두 잔. 컵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서로의 시선을 가렸다. 정우는 언제쯤 돌아온다고 하던가. 다음 달 말쯤이요. 그래. 태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돌아오면 이 집은 다시 따뜻해지겠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에 걸린 웃음이 금세 사라졌다. 그 미묘한 표정을 본 태식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바깥의 눈발이 더 거세졌다. 음악이 끝나고 라디오는 잡음을 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둘은 각자의 방향을 바라봤다. 식탁 위엔 두 잔의 차와 식지 않은 죄책감만 남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다. 그 안에는 먼 타국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모래바람이 일렁이고 군용 텐트가 흔들렸다. 그곳에서 정우가 웃고 있었다. 유진아, 잘 지내지? 그의 목소리는 멀고도 따뜻했다. 유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 아버님도 잘 계셔. 태식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을 펴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귀는 그 작은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붙잡혀 있었다. 정우는 헬멧을 벗으며 말했다. 보고 싶다. 눈 온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 마당은 아직 그대로지. 유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전히 하얘. 아버님이 매일 쓸어주셔서. 그때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네. 아버지, 옆에 계시죠? 카메라 좀 돌려줘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를 돌렸다. 화면 속에서 태식의 얼굴이 나타났다. 짧은 정적 후 정우가 반갑게 말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짧게 대답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 미묘한 침묵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졌다. 유진이한테 잘해주세요. 혼자 두기 미안해서요. 정우의 말에 태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걱정 마라. 그는 낮게 말했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유진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정우야, 몸은 괜찮아? 응, 곧 끝나. 돌아가면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오랜만에 셋이서.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묘한 울림이 있었다. 통화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다. 어둠이 다시 방 안을 덮었다. 유진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태식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여행이라. 그의 입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참, 멀리도 가는구나.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뉴스 멘트. 오늘 평화유지군 부대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다. 라디오의 음성이 점점 또렷해졌다. 현재 부상자 확인 중이며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정우, 태식은 눈을 감았다. 괜찮을 거다. 그의 말은 단단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눈발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하얀 세상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하루가 지났다. 라디오에선 여전히 같은 멘트가 반복됐다.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추가 소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주방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차가 식어버린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떠돌았다. 휴대폰은 침묵 중이었다. 메신저엔 마지막으로 남은 정우의 말. 곧 돌아간다. 그 짧은 문장이 이제는 마치 유언처럼 느껴졌다. 태식은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를 끄지도 켜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군에서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시겠죠? 그럴 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런데 왜 이리 오래 걸리죠?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진은 그 떨림을 보지 못한 척했다. 창밖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내려앉고 눈발이 바람에 흩어졌다. 세상이 멈춘 듯한 오후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을 향했다. 그러나 광고 문자였다. 유진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갑자기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왜 아무 소식이 없죠? 왜 하필 그날? 태식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제가 그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식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말이 고백처럼 아니면 회개처럼 흘러나왔다. 그 사람 그날 집에 왔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태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켰다.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님은 봤잖아요. 유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저희 둘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난 본 게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그날 내가 본 것도
이젠 아무 의미가 없다. 왜요? 왜냐면 이제 그 애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유진의 울음이 멎었다. 공기 속에 얼음처럼 고인 침묵. 태식은 천천히 덧붙였다. 살아있으면 용서받을 기회라도 있지만 죽으면 죄도 같이 묻힌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모든 것을 덮는 듯이.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했다. 시간이 지나도 눈발처럼 흩어질 줄 알았던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태식은 거실불을 끄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몇 날 며칠을 반복해 재생된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 그는 늦은 밤 외출해서 돌아오고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창문에 불빛이 새고 있었다. 눈발이 희미하게 내리던 밤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창문 틈 사이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유진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낮고 낯선 남자의 웃음. 그는 문으로 다가갔다.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식탁 위 2개의 찻잔이 보였다. 그녀가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총을 쥘 때의 감각처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갔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눈처럼 세상이 고요해질 때까지. 그 남자가 돌아가고 나서야 그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2잔의 차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직 따뜻한 공기. 그는 그 온기를 손끝으로 느꼈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외로움이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나도 너희 나이 땐 그랬지.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젊었지만 늘 전쟁 속에 살았던 시절,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밤들. 그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랑을 견디지 못하는 거라고. 태식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젊었으니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을 뿐이니까. 그때 방문이 열렸다. 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버님, 그날 정말 보셨죠?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짧은 한마디. 그녀는 그 말에 몸이 굳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였으니까.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벌을 받았어요. 나도.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거실 안으로 밀려들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고 있었다. 이제 다 내려놓을 때가 됐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따뜻했다. 그 애가 돌아오면 모든 걸 말할 거다.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그럼 다 끝나요. 그녀의 울음이 폭발하듯 터졌다. 눈물 속에서 태식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그녀의 눈가에 손을 댔다. 끝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 뒤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날 밤의 냄새가 다시 집안으로 스며들었다. 이틀째 밤이었다. 라디오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눈은 멎었고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유진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며칠째 같은 잔 식지 않은 커피.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견디고 있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붙잡았다. 여보세요? 숨이 섞인 목소리, 그리고 잠시의 정적. 혹시 김정우 씨 가족분이신가요? 유진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네네, 맞아요. 남편이에요. 평화유지군 지역 파견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실종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몸이 무너졌다.
주저앉으며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방 안으로 태식이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유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정우가 실종됐대요.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이름이 김정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까지 생존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이 떨렸다. 확인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유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태식은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만 울어라. 아버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살아있으면 돌아올 거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태식은 눈을 감았다. 아니다. 아버님은 모르세요. 난 다 안다. 그 말에 유진의 울음이 잠시 멎었다. 그의 얼굴엔 고통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된단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든 이제 그 애가 다시 오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이 집에 갇히게 될 거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세게 때렸다. 유리창이 울렸고 눈발이 다시 흩날렸다. 유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그 울음이 멎을 때까지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텅 빈 창문 너머로 향했다. 어딘가 멀리 하얀 세상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눈이 그쳤다. 대지는 하얗게 덮였고 하늘은 잿빛이 아닌 묘하게 맑은 색을 띠고 있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유진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부엌 시계는 3번이나 멈췄다가 다시 돌아갔다. 시간조차 불안해 보였다. 그때 대문이 두드려졌다. 쿵쿵. 짧고 단단한 노크 소리.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마당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정우야. 그녀는 숨이 멎은 듯 굳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낯선 빛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군복 차림의 정우가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다녀왔어. 그 한마디에 유진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그를 향해 달려갔다. 정우야, 정말 살아있었어. 그의 품에 안긴 채 울음을 터뜨렸다. 태식은 마루 끝에 서 있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정우가 말했다. 통신이 끊겨서 연락이 늦었어. 부상자 수송 중이었는데 운 좋게 살아남았어. 유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다행이야. 그러나 그 순간 태식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안도와 함께한 두려움이었다.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많으셨죠? 그래. 짧고 단단한 대답. 하지만 잘 돌아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우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집이 변했네요. 그 말에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로 향했다. 그곳엔 아직 태식의 찻잔 2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찻잔엔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우가 물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그의 대답이 짧았다.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유진이 혼자 안 외로웠겠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유진의 손끝이 식었다. 태식의 눈빛이 느리게 흔들렸다. 정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내가 뭐 이상한 말 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엔 언제나 평온했었다. 그 말에 유진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우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됐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의 손이 유진의 손을 감쌌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태식은 천천히 마루로 나왔다. 정우야, 네. 아버지. 너 내일 시간 좀 있겠니? 네? 무슨 일인데요? 할 말이 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태식은 문 쪽으로 향했다. 그의 어깨 너머로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눈이 그쳤구나. 유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검은색도 푸른색도 아닌 희미한 회색빛이었다. 그 빛이 마당의 눈 위로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태식은 부엌에 있었다. 식탁 위엔 편지 한 장과 찻잔 2개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무언가를 썼다. 정우야, 세상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지키지 못한 사람의 몫이 있다. 나는 그 선을 보았고 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선에 발을 걸친 채 살아왔다. 그의 글씨가 떨렸다. 펜 끝에서 번진 잉크가 종이 위에 작게 퍼졌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밤새 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정우는 자나? 네, 많이 지쳐서. 태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오랜 세월의 피로와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 무엇을요? 너도, 나도, 다. 유진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정우가 몰라도 되나요? 모르게 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그 아이는 아직 젊다. 죄를 알면 인생을 잃게 돼.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아버님은요? 난 이미 잃은 사람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그 애한테 주거라.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유진이 다급히 물었다. 어디 가세요?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 그의 뒷모습은 무겁고 고요했다. 마당엔 아직 눈이 남아 있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발자국이 깊게 패였다. 유진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저 죄송해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말, 그 애 앞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걸어 나갔다. 새벽의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냉기가 방 안으로 퍼졌다. 유진은 식탁 위에 남겨진 편지를 들었다. 편지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 하지만 그 죄를 감당하려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안방문이 열렸다. 정우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에 젖은 얼굴이 말 대신 모든 걸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응,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새벽이 예뻐서. 창문 너머로 햇살이 번졌다. 하얀 눈 위에 첫빛이 내렸다. 그리고 그 빛 사이로 태식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발자국은 마당 끝에서 멈춰 있었고 그 끝엔 아무도 없었다. 유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눈이 오는 새벽이면 유진은 언제나 찻잔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두곤 했다. 하나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해. 눈이 내릴 때마다 그녀는 늘 같은 말을 속삭였다. 용서는 아마 이렇게 오는 거겠죠.